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이름이 굉장히 상큼한데요. 어떤 겁니까 이게? 네, 혹시 두 분은 비타민 드시나요? 저는 종종 네, 먹죠. 네, 비타민을 왜 드세요? 잠도 깨는 것 같고 뭔가 좀 몸에 좋은 개운해지는 것 같고 뭔가 좋은 것 좋아지는 것 같고. 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타민은 그 생명을 의미하는 비타하고 유기화합물을 의미하는 아민이 결합된 합성어인데요. 네. 유기화합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체의 주 영양소가 아니면서도 미량으로도 동물의 어떤 발육과 영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렇죠. 보통 이제 비타민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그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A는 야맹증, B는 이 각기병, C는 또 괴혈병, 또 D가 뭐죠? D가 이제 구루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라는 것도 마치 비타민이 우리 몸의 발육과 영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ICT 그 강점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분야 발전에 비타민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 ICT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말에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더 기대가 되고 이름 때문에 그런지 더 이렇게 상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학기술과 ICT를 창조 비타민으로 이용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가 우리 이제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창조 경제 타운,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또 무한 상상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창조 비타민 사업은 사실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 예외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농축수산식품. 네네. 그러니까 농림이 영어로 이제 에그리컬처 아닙니까? 그래서 예. 비타민 A. 또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푸드이기 때문에 비타민 F. 예. 또 관광 이쪽은 이제 투어리즘에서 이제 비타민 T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죠. 보건의료는 헬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미래부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크게 3개 그룹 7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그룹은 창조 비타민 투여로 해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축수산식품 분야, 또 관광 분야 이런 분야가 이제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현재는 과학기술 ICT 활용도가 낮지만 창조 비타민을 집중 처방함으로 해서 전략 사업화가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의료라든가 교육학습, 비타민 E죠. 에듀케이션 쪽이니까. 또 주력 사업, 주력 전통산업 분야라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그룹이고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는 창조 비타민에 사용하지 않지만 신규 처방을 통해서 사회 현안이라든가 각종 문제 해결에 수요가 높은 분야.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안전이라든가 SOC라든가 소상공업, 창업 이런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예. 이제 이게 7개 분야는 그냥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에 어떤 분야라도 창조 비타민을 접목해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이 몸에서 직접 생성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알약 먹듯이 비타민 E 처방해줘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 기존에 있던 연구개발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기존의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그 연구 성과를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업에 비해서 일단 그 R&D 목표 설정도 좀 원활하고요. 또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R&D 사업이라는 것이 특정 기업의 경쟁력이라면 창조 비타민 사업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해서 그 분야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가 총 44개 과제에 걸쳐 가지고 지금 1,013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RFID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요 RFID 기반을 통해서 마약류 의약품 통합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마약류 의약품에다가 RFID를 부착함으로 해서 그 제품이 제조, 수입, 유통, 사용 전 단계에 걸쳐 가지고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마약류 이런 것들이 오남용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고 또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니까 더 이해가 빠른데요. 네. 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개도국들이 빨리 쫓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신발이라든가 섬유라든가 고무라든가 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참 잘 나갔었는데 저임금으로 따라오니까 이걸 맞아요. 이제 그냥 어떻게 버렸어요. 그렇죠. 그 전에 잘 갖고 왔던 어떤 기반이라든가 마케팅 네트워크가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인간 생활에 계속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버릴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창조 비타민처럼 과학기술 ICT를 접목해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예. 따라오면 앞으로 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필요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ICT 기술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분야에도 어느 정도 좀 그렇습니다. 영향을 줄 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학기술 ICT가 굉장히 발전돼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것이 다른 분야하고 연계 활용하는 것이 좀 미흡했죠. 그래서 이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은 네. 각 분야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가 앞선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 ICT 분야를 통해서 네. 다른 분야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제대로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성공적인 이 추진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사실 아직까지 이제 2013년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지금 본격적으로 뭐 사업 성과를 논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 비타민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R&D하고 달리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 사업이 어떤 특정 기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분야 전체를 끌어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사업 주제를 주제를 선정하고 과제를 정할 때부터 특정 기업이 아닌 앞으로 이걸 개발하게 되면은 그 분야 전체가 한 방에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야 되고 그 선정된 과제를 잘 수행해서 성과가 나오면은 각 분야로 널리 확산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연구비 측면에서도 어떤 특정 기업만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 전체가 이렇게 수혜를 입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연구조합이라든가 이런 데가 같이 연구비를 부담을 해서 예. 정부의 어떤 연구비 한정된 여건도 극복을 하고 동시에 뭐 기업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과학기술 ICT를 접목하다 보면은 각종 장애가 되는 규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동시에 발굴 해소해서 이게 이제 개발이 된 뒤에 규제 때문에 성과가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정부 R&D 사업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기초 원천 연구도 있고 또 우주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제 거대 과학도 있고요. 또 공공복지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왕왕이 어떤 한쪽만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단기간 내에 돈이 되는 연구 그렇죠. 이런 것만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균형 있게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또 단기간 내에 중소기업을 돕는다든가 단기 에러를 해소하는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해야지
어느 한쪽만 옳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알아봤는데요. 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가 우리 경제에 정말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